일단 저자 소개와 책 소개를 좀 먼저 좀 해주시죠. 기획서 마스터 책도 냈지만 보고서 마스터라는 책도 냈어요. 아, 그렇군요. 처음 쓸 때서부터 그냥 문서 작성 뭐 이렇게 마스터 이런 식으로 안 생각하고 음, 조금 디테일하게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처음에 이제 기획서 마스터,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마스터 그렇게 책을 냈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책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 분야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그 비즈폼이라는 서식 사이트에서 그 연구소장을 하면서 음, 많은 분들에게 그 문서 작성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그 분야에 여러 사람들을 또 가르치게 됐고, 또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의 사이버로 그 포럼이 있는데, 그 직장인 글쓰기 포럼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음, 여러분들에게 이제 글쓰기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때 이제 많이 물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획서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고서는 조금 양심만 좀 갖다 놓으면 좀 쓰기가 좀 편한데 기획서는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좀 써야 되다 보니까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좀 생각의 어떤 이런 흐름이나 생각의 어떤 음, 발상이나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기획과 관련된 책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뭐 책들이 대부분 이론적인 책들이고 실제 이것들을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내하는 책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책들이죠. 음. 현장감이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기획서 마스터라는 책을 냈고 그 책이 7세, 8세까지 나갔으니까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개정판을 내면서 또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음. 과연 비즈니스 글쓰기, 이제 뭐 가지치기 얘기 너무너무 이제 동의는 하는데, 이제 그런 양을 채우기 위해서는 또 이게 남다른 노력도 필요하고 남다른 노하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막연할 수 있겠지만, 이 비즈니스 글쓰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기획서, 보고서 마찬가지겠지만, 진짜 이게 비즈니스 글에 대해서는 이메일 특히 이메일 보낼 때도 굉장히 좀 너무 무거워도 안 되고 너무 진중해도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그래서 저도 저만의 틀을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여러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니 또 이제 기업 이제 관련된 부분에서 다양한 이제 컨택트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익숙해진 것도 있는데 과연 비즈니스 글쓰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막연할 수 있지만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쓰기에서 이제 원리가 있고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원리가 있고 원칙이 있고 그다음 샘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네. 저는 조금 내가 잘 작성을 못한다 그러면 주변에 내 안목을 키워서 요거는 정말 잘 작성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네. 그거를 저는 모아놓습니다. 이렇게 아, 내가 메일을 누구가 받았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깔끔하게 잘 정리했네. 음, 요분이 참 공감할 때 되게 잘 공감을 하는구나. 그리고 음,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메일을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에다가 감정을 많이 섞어요. 네, 그리고 감정을 또 섞다 보면 이메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감정이 잘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되게 음, 딱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비즈니스 상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전화로 할 얘기가 있고, 문자로 할 얘기가 있고, 그리고 카톡으로 할 얘기가 있고, 음, 이게 매체에 따라서 다 얘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디어라는 관점 안에서 보면. 그래서 이메일에 담을 것인가를 먼저 질문해 보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음, 오히려 이거는 이메일에 담기보다는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거는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될 상황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메일로 사과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이메일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감정을 담기가 어려운 그 미디어라는 측면이 있으니까 반드시 오히려 사과를 하거나 뭔가 할 때는 오히려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만나지를 않게 해준다면 뭐 전화를 해서 자기 목소리를 또 보여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감정이 격화됐을 때 이 글이라는 거를 봤을 때 글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채팅이나 좀 이 원격으로 하는 리모트 워크를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다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음,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직접 하고 있지만 내가 카톡을 계속 열고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뭐 며칠 지나고 나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비동기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실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전화는 내가 받았을 때 실시간일 수 있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 커뮤니케이션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인 관점을 잘 보고 그거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서 이메일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메일을 잘 쓰는 사람 걸 보면 우리가 사실 음식을 잘 만들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맛있는 음식점을 먼저 가보는 거예요. 샘플이 그리고 많으면 그 음식, 아무래도. 예, 그리고 음식점에 가서 그분이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좀 여쭤보고, 뭘 섞으니까 좋더라. 음, 뭘 하니까 잘 되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것들이 되게 음, 중요합니다. 음, 저도 이메일 관련된 얘기는 상당히 많이 그동안에 교육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이메일을 잘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메일이 뭐 너무 또 여성분 중에는 또 너무 감성적으로 또 이메일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이성적인 그 상사를 만나면 쓸데없이 뭐 이렇게 이메일을 길게 쓰냐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의 스타일이나 또 그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칙이라는 걸 너무 정하다 보면 사실 거기 틀에 박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음. 아무래도 뭐든 그렇지만 우리 또 책을 쓰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 필사인 것처럼 이게 비즈니스 글쓰기도 누군가의 어떤 좋은 샘플들을 많이 축적해놔서 그걸 응용하고 하는 부분도 저도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새롭게 창조하고 창의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엮고 새롭게 한번 거기서 덧붙이고 해서 하는 방법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또 책 내용에 보다 보면 그 케이스 스터디 우리는 경쟁사보다 고의에 집중합니다 이러면서 목적은 공유하고 목표는 구체화하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목표와 목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화하고 공유한다. 이 부분들이 기획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알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적은 예, 아주 공유하고 목표는 구체화하라. 예.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지금 아주 요즘에 이제 경영학에 주서도 목적 경영이라는 용어도 네, 지금 네, 나올 네. 정도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목표 중심이었다는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네. 수치화만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회계 분정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수치화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가 왜 존재하느냐 이런 거는 잘 생각하지 않고 음. 오히려 회사의 매출에만 너무 집중했던 거죠, 사실은. 음. 그러니까 요즘에 ESG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음. 가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환경적인 거나 여러 가지 그 그린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또 코로나의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녹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는 너무 우리가 사실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수치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음. 목표를 먼저 세우기 전에 목적, 내가 왜 이 근원적인 Y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음. 왜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왜 음. 회사를 만들 것인가? 이 회사의 존재 이유는 뭔가? 이게 이제 목적 경영의 핵심입니다. 음. 그 목적 경영을 먼저 한 다음에 음. 우리 회사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을 다 깨우친 다음, 그 음. 다음에 목표를 세우면
훨씬 더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공유하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했다. 목표라는 건 이제 구체적인 그런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니까 그 수단을 반드시 이루어놔야지. 그 다음에 회사가 존재하는데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만 난다면 그게 사실은 버티기가 쉽지는 않죠. 이 부분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비전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목표를 어떻게 구체화해서 사람들에게 손에 쥐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글쓰기의 어떤 글에 대한 전문가시니까 이 마음 챙긴 글쓰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힐링도 되면서 이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 뭐라 그럴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면 그런 방법이 된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네, 그거 말씀드리고 올게요. 네. 그러니까 마음 챙긴 글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더라고요. 제가 네네. 현대 백화점서부터 여러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마음 챙김이라는 게 마인드풀리스라고 해서 정말 네네. 중요한 게 자기의 그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는 것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 코칭에서는 그것을 now and here, here and now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에 집중해 보는 것 되게 좋아요. 지금 내 감정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감정을 써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감정들을 써보면서 자기가 솔직해지는 과정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감정을 너무 그동안에 보니까 나는 감정을 써보라고 했는데도 감정을 몇 개 못 쓰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 가지 감정을 써보면서 내가 요즘에 두려움이 있었구나. 내가 조금 피곤했구나. 내가 뭐 했구나.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요. 어웨이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저는 이제 글이라는 것은 글을 쓰는 것은 길을 걷는 것이다. 그래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이제 한 발 걷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가 글을 쓰면 옛날서부터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캘리그라픽을 굉장히 네네, 공부를 그렇죠. 했어요. 그 서양에서는 그런 캘리를 공부했고 동양에서는 다 서예를 공부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서예들을 어린아이에게 서예를 시켜봤더니 그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손으로 이게 쓰게 되면 이 손이 움직이면서 이 뇌에 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사실은 너무 컴퓨터만 이렇게 치다 보면 사실 손으로 쓰는 일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글쓰기 또 이 마음 챙김 글쓰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손으로 쓰는 걸 시켜요.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써보면서 자기 아래에 있는 내 감정들, 쌓였던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은 모든 거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와의 대화가 좀 필요해요. 그때 가장 좋은 게 바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묵혀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의 소통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의 소통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 글쓰기는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꼭 한번 여러분들 감정을 오늘이라도 일기를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일기도 그냥 일기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겪었고 내 감정이 어떤 게 올라왔다.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이제 글쓰기에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이 좀 많아요. 많죠, 글쓰기라는 게 많아요. 잘 써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마음 글쓰기의 핵심은 내 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쌓였던 불안 심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명상을 하면 우리가 사실은 명상을 그냥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와 명상하고 이 글쓰기하고 같이 연결시키면 글이라는 게 남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읽어봐도 그때 감정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온도를 우리가 느껴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 써보면 뭐가 좋으냐면 이제 그 부부 치료했던 가트만 박사라는 분은 뭐라고 네. 얘기하냐면 감정이라는 것만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기만 해도 그 감정이라는 게 손잡이가 돼서 감정의 문을 열어준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정이라는 부분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꼭꼭 숨겨져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감정을 열어서 감정을 해소하기 시작하면 우리 감정이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숨겨야 되고 긍정적인 감정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좋고 나쁨이 없어요. 그 감정 안에 하나하나 이게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그것들이 나중에 오히려 더 큰 경로가 되고 큰 감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해소시키는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을 쓸 때 특히 이 마음 챙긴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글 쓸 때는 고치지를 마세요. 그냥 맞춤법이 틀리든 뭐든 그냥 그 1페이지야. 흐름에 그냥 쭉 내려가는 거군요. 예, 그 흐름에 그냥 따라가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더라도 그냥 쓸어가서 내가 이제 뭐 2장을 쓴다 그러면 2장을 그냥 하루에 2장을 무조건 끝까지 써보는 거예요, 그냥. 이 흐름대로.